반갑습니다. 몇 주 만에 돌아온 영상입니다. 이건 뭐가 그렇게 뜸들이는 거예요? 사실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여기서 또 당황했네. 네, 오늘은 과연 적토 망아지가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을 수 있을까? 이승민 선수의 분석 영상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승민 선수의 프로필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LG 트윈스 하면은 이 친숙한 이름이죠.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아, 휘문구. 네, 몇 분 계시죠? 네, 좌투 좌타 선수고요. 키는 188cm, 커요. 몸무게는 90kg, 포지션은 외야수고요. LG 팬들을 왜 그렇게 설레게 만드느냐? 이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렘 포인트. 적토 망아지. 그렇죠. 네, 적토마 이병규 현 삼성 코치의 오. 아들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선수인데 왜 벌써부터 별명이 있나 했더니 그런 것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토 망아지라고 하는 이승민 선수를 알아보기 전에 이 이병규 전 선수의 성적이 얼마나 좋았길래 저 같은 엘리니는 모르거든요. LG 트윈스 하면은 이병규 전 선수를 알고 가야죠. 97년도에 신인왕을 바로 차지합니다. 네. 안타왕을 99년, 그리고 2000년, 2001년, 2005년 4회를 차지합니다. 4회. 그리고 타격왕은 2005년과 2013년에 차지했고요. 네. 골든글러브를 이제 외야수 부분에서는 1997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4년, 2005년까지 6번 차지합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죠. 또 있어요? 2013년에는 지명타자 부분에서도 골든글러브를 차지하는 끝이 없네. 네,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고 와. LG 팬들의 내리에 가장 박힌 거는 그 잠실 유일의 역대 유일한 30홈런 30도루 이야. 30, 30을 가입했던 분이고요. 이 태극마크를 달고도 국가대표에서도 외야수로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리그 진출했던 이제 일본에서도 2007년 주니치 소속일 때 재팬 시리즈 우승을 또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네. LG에서는 우승을 못. 통산 타율은 3할 1푼 1리, 161홈런, 147도루, 2044안타를 기록한 호타 준족 레전드입니다. 와. 거기다가 또 있어요. 수비라고 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네, 라뱅. 라뱅. 네, 이름하여 라면 사러 가는 수비로 유명하죠. 타구만 듣고도 타구 판단을 해서 수비 위치를 딱 가서 가볍게 잡아내는 이 엄청난 수비력을 가진 LG 트윈스의 레전드 9번을 영구 결번으로 남겨낸 바로 그 선수가 적토마 이병규였습니다. 그야말로 레전드인데요. 그럼 이병규 전 선수가 나는 고등학교 때 너만큼 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아들 이승민의 타격 성적을 한번 볼까요? 안 볼 수가 없죠. 안 볼 수가 없죠. 봐야 됩니다. 1학년 때는 많이 기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21번의 타석에 나와서 1할 4푼 3리였습니다. 14타수에서 2안타였어요.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회를 받으면서 네. 자신의 포텐을 증명냅니다. 64번의 타석 들어서 타율이 3할 1푼 5리, 54타수 17안타, 출루율이 3할 8푼 7리, 4할에 가까웠고요. 장타율이 6할 4푼 8리였어요. 3루타가 5개, 2루타가 5개.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OPS가 굉장히 높아요. 1.03으로 기록합니다. 홈런도 1개를 가지고 있었던 장타툴이 있는 선수임을 증명했고, 그러네요. 3학년 돼서는 조금 더 기회를 받아서 80타석에 들어서 3할 2푼 8리, 타율은 조금 상승했는데 출루율도 상승했어요. 4할 3푼 6리, 장타율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3루타 2개, 2루타 2개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장타율은 그래도 4할 6푼 9리, 5할에 거의 가까웠고요. OPS도 조금 떨어지지만 0.905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역시나 3학년 때도 홈런을 1개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정교함, 그리고 파워, 스피드까지 두루 갖춘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호타준죠. 이 선수가 아버지인 이병규 전 선수와 비교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으면 뭐부터 들으십니까? 저는 나쁜 소식이야. 아, 나쁜 소식. 예. 나쁜 소식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네. 이게 좀 적극적인 타격을 가져가는 그 유형을 부자가 좀 닮다 보니까, 아버지였던 적토마, 이병규 전 선수 역시 볼산비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볼넷이 526개, 근데 삼진이 838개였어요. 아. 네, 삼진을 좀 많이 이제 볼산비가 좋지 않았는데, 네. 비슷합니다. 네. 고교 통산 볼넷은 15개인데, 삼진을 40개 당했습니다. 네. 볼산비는 그닥이다. 적극적인 타격 자세를 좀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네. 조금 더 설레게 하는 건데, 부자가 타격 폼이 왜 이렇게 닮았나. 멀리서 보면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구분 못할. 오. 그런 빼닮은 타격 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부자의 좀 공통점이 되겠네요. 이야. 그렇다면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병규 코치 같은 경우는 네. 97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왔을 때 말랐었어요. 좀 몸이 말라 체격이 있었는데 이승민 선수는 고등학교인 지금 고3인 지금에도 네. 다부진 체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워가 좋아요. 프리배팅 때 잡아당겨서 휘문고 주차장에 있는 차를 여러 대 부쉈다고. 내 차! 엄청난 파워죠. 네. 이병규 코치가 99시즌에 그 30 기록하고 외에는 네. 홈런을 20개 친 적이 없었어요. 오. 근데 이승민은 뭔가 꾸준히 20개 정도의 홈런을 때려줄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외야수 자타에 네. 홍창기, 문성주, 박혜미, 김현 선수까지 이렇게 있는데 네. 김현 선수야 이제 좀 나이가 있는 편이고 홍창기, 박혜미, 문성주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들과는 다른 이 파워 히터라는 점이 이병규 코치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장타율도 좀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해주신 차를 부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파워가 좋다? 네, 휘문고의 이 펜스 오른쪽이 뒤편해가지고 네. 주차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 좀 통학로에서 하교하는 좀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홈런을 때리면은 뭐 차가 부서지고 그리고 사람이 좀 위험하고 좀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차는 부셔도 되는데 그렇죠. 사실 안 되죠. 네. 네. 비싸. 차를 부셔도 네.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 그렇죠. 공을 좀 밀어치는 연습을 해라 라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 2학년 때 타구 분포도를 보시면 스프레이 히터 오히려 밀어친 비율이 더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밀어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잘하는구나. 근데 이제 3학년 돼서는 네. 이 비율이 타구 분포도가 우측으로 좀 쏠리게 되거든요. 뭐야 밀어치는 감을 잃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마 드래프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2학년 때 이미 밀어치는 타격 능력을 보여줬으니 홈런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좀 더 잡아당기지 않았나 싶어요. 장타, 홈런 이렇게. 네. 그래서 파워 히터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네. 그런 타구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약점이라고 할 것들이 또 있나요? 있죠. 네. 아버지는 네. 수비를 잘하셨죠. 수비요? 라면 사러 가는 듯한 그 편안한 발걸음과 라뱅. 안전적인 캐치, 라뱅의 수비를 했었는데 아직은 좀 타구 판단이 약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네. 아직은. 하지만 이 선수 네. 55m를 6.6초에 끊는다고 해요. 준수한 속도를 가지고 있고 3루타 개수가 144타석에서 7개예요. 이건 최상급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3루타는 다리가 빨라야만 칠 수 있어요. 그리고 고1 때까지도 네. 또 투수를 병했기 때문에 어깨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수비가 이 타구 판단이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 네. 달리기도 어느 정도 있고 어깨도 좋아서 좋은 외야수로 성장할 툴은 충분히 갖춘 선수다. 비록 아직은 약점으로 구분될지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 저희들도 가장 궁금한 점. 아니 이 선수가 그래서 LG에 올 수 있냐고요?
올해는 투수들이 좀 강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드래프트에서. 네. 네. 그 상황에서 이승민 선수가 타격에는 장점을 보였지만 수비 쪽에서 약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1라운드 픽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1라운드 픽이 아닌 게 우리는 상관없는 게 1라운드 그쵸. 픽을 바꿨어요. 네. 드렸어요. 근데 충분히 2라운드 8번 LG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좀 계산이 되고 있고 대신 변수가 있다면 우리 그 픽을 가져간 근데 지명권을 좀 많이 들고 있고 혈연 픽에서 성공한 그 팀. 이종범 코치의 아들이 이정우를 데려갔던 네. 키움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무리로 이 이승민 선수에 대한 총평, 결론이라고 할 것들이 있다면요? 타격에는 확실히 재능이 있는 선수로 보여요. 네. 근데 물론 아직 프로 수준에서는 부족하겠죠. 컨택 같은 거는. 그렇죠. 근데 하드웨어, 이 신체 능력이 완성되어 있고 배트 스피드도 훌륭하고 파워는 지금도 프로에서 또 통할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밀어치기에 능하다는 점. 안타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수비는 지금은 좀 별로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빠른 주력, 괜찮은 어깨 이 툴에 대한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선수다. LG 트윈스가 이제 아까 1라운드 지명권과 함께 이주영 선수를 키움으로 보냈어요. 네. 그래서 외야의 주전급 선수들은 많지만 유망주 숫자는 좀 적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제 박혜민 선수가 90년생, 네. 홍창기 선수가 93년생. 완전히 이제는 다른 세대거든요. 이승민 선수와는. 10살 이상이 차이 나니까요. 그렇죠. LG에 온다면 앞으로 LG 트윈스가 가져갈 외야진 리빌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 픽할 수 있지 않을까. 픽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케바! 케바 고생하셨습니다.